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원입니다. 예. 네. 우리 김병원 회장님은 나주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나주 남평 출신입니다. 예, 나주 남평에서 조합장님을 역임을 하셨고 네. 중앙회까지 올라가셨는데 네. 광주 전남 출신으로 농협중앙회장을 맡은 사례가 좀 있던가요? 지금 광주 전남 출신으로서 민선 농협회장은 제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그럼 한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50년 만에. 예. 지금 나주 출신이시라 그러던데 나주에서 뭐 농사도 하셨나요? 짓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제가 그 농협의 조합장 할 때부터 논농사만 한 2,000평 정도 논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죠. 예, 논농사를. 논농사는 짓기가 뭐 쉽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이제 기계화가 거의 됐죠. 논농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조합장을 하시면서도 하셨고 중앙회장을 하시면서도 이제 그것을 놓지는 않으셨네요. 예. 회장님, 농협중앙회장 참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경제단체 회장이시잖아요. 네. 어떤 자리인가요? 농협중앙회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농민들의 상일꾼인데요. 농협중앙회가 갖는 의미가 꽤 커요.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실제로 이제 자회사가 농협은행을 비롯한 34개 자회사가 있고요. 경제단체 규모로 보면 30대 그룹에서 저희가 9번째를 차지하는 대그룹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그 농협중앙회가 갖는 의미가 큰데요. 이것이 이제 회원농협, 소위 말하는 지역농축협이 이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대 물론 기업은 아니지만 네. 10대 그에 맞는 그런 수장 역할을 이제 거의 4년째 되어간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년째 되어 가는데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년이 참 빠르게 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4년 동안 그 소외라고 하는 것이 농협이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농협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협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그 인식을 대전환을 하게 된 것이 역시 농협의 사상, 이념, 원칙 이런 것들을 10만 임직원들에게 심어주는 농협 중앙 이념 교육원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그 농협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회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쭉 이제 신문 기사나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이념 교육 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협동조합은 본래 이게 자본이 결합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합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직원들의 손과 발로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10만 임직원이 가슴에 농민이 없으면, 농심이 없으면, 이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그 정체성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이제 농협이 왜 존재하느냐? 농협의 존재 이유는 죽어도 농민이다. 이런 그 사상을 우리 직원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주기 위해서 그 이념을 또 정체성을 중요시 여겼던 거죠. 사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전에는 이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괴리가 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부인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회장을 한 거였고요. 사실 볼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협이 그 목표 이익에 집중을 하고 농가 소득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농협은 모름지기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단 법인으로서 필요한 이익을 내는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익이 남은 거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 수없이 기술을 뿌려주고 자본을 뿌려주고 유통을 뿌려줘서 농민들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이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목표 이익을 많이 내면 예, 자기 회사 목표 이익. 그렇지. 그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예, 농협을 바라보는 농민과 국민들이 농협을 이쁘게 보질 않았던 거죠. 그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예전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네. 개선이 됐지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하는 네. 생각이 들고 네.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농가소득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네. 이걸 굉장히 회장님이 네. 주창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네.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농가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농업소득과 뭐 농해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합해서 농가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농가소득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요. 농업소득이 1,0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농가소득 5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2020년까지 세우겠다 할 때 농가소득은 3천만 원대였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대. 4년 전. 그렇죠. 3천만 원대 있는 농가소득을 이걸 5천만 원 목표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두고 저희가 이제 농가소득 5천만 원 소득 5천만 원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 말로 4,207만 원이 일어난 거예요. 4,207만 원. 예, 예. 이거는 사실상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이 13년 만에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뛰어 오른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 대금의 인하. 이것이 한 1조 2천억 정도를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농가 수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유통 기능을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소득이 많느냐, 쌀 소득. 쌀 소득. 예, 그래서 정부와 농협이 함께 쌀 가격을 12만 원대에서 19만 원대로 올라갔던 것이 농가 소득의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면 아마 맞겠다 싶고요. 아마 2020년이 내년인데 내년 정도 되면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의 턱걸이는 할 것이다. 네, 5천만 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5천만 원 달성을 떠나서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수준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농협중앙회장 제3만 되셨으면 확실히 됐을 텐데. 예, 예. 그 회장님, 이 농가소득 5천만 원과 더불어서 회장님 독특한 이론, 지렛대 이론이랄지 둔벙 이론 네, 이런 네. 것을 강조를 하고 네. 계셔요. 예. 어떤 내용이시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그 5대 이론을 내놨습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 혈류 이론이다. 농민들의 그 자본의 피를 나누는 우리 모든 농협의 식구들은 같이 자본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로서 하나의 그 혈류, 이게 피가 흐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하나의 그 원이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둔봉 이론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둔봉을 파야 된다. 농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지렛대 이론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남의 등을 타서라도 농가 소득을 올리자. 예를 들면 한진하고 택배를 했잖아요. 한진이라는 회사의 등을 타고 택배를 해가지고 택배 5천 원짜리를 3,800원으로 내릴 수 있는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렛대 이론. 그다음 기울기 이론은 농협만 발전하지 말고 농가 소득도 같이 기울기를 맞춰가자 하는 이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마지막 이론이 뭐냐면 목적 함수 이론인데 우리의 목적은 죽어도 농민이다. 그 농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우리 뿌리를 두고 우리가 이런 이론 체계를 잘 만들어 가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경영 이론을 내놨는데요. 직원들이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에다 그 이론을 대입하자는 얘기죠. 대입을 해서 일을 하자. 이것은 둔봉 이론에 맞고 이것은 기울기 이론에 맞고 이것은 혈류 이론에 맞고 뭐 이런 이것은 지렛대 이론이구나. 이론에 대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농가 소득도 올리고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뜻에서 신경영 이론을 제가 내놓은 거죠. 이 신경영 이론 사실 이제 회장님이 농사도 직접 하시고 조합장을 역임하셔서 이제 느낀 점을 이렇게 보면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농협
직원들, 농협 관계자들이 이제 습득하고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수원이 이제 10개 이상 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경영이론을. 그래서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이 연수원에 입교를 하게 되면 그 신경영 이론을 공부를 시키고 이론에 맞게끔 우리가 실질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과목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요. 아마 직원들이 많이 익숙하게 이용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를 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 네. 담아져 있죠? 그렇죠. 그 출판 기념회 속에 그 제목이 미래 둔벙을 파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판을 했는데요. 그 둔벙이라는 두 글씨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들이 다 숨어 있는 거고요. 그 속에 보면은 어떤 둔벙은 물을 푸지만은 그 속에 보면은 뭐 고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부가가치를 얻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둔벙 안에 숨어 둔벙 안에.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둔벙은 농사를 지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예. 농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예. 이 둔벙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들 수 있습니다. 있지 않나 예,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요. 이런 그 회장님의 노고 열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이 또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농업의 현실 또 풀어야 할 숙제 뭐가 있을까요? 한국 농업의 지금 현재 가장 그 어려움은 뭐냐면은 그 규모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가 1.5헥타 정도 1인당 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제 은퇴 농업인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이 빈자리를 우리 청년 농부들이 자리를 잡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농부들이 농사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농촌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요. 아마 우리나라 농업은 저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요즘에 이제 귀농하신 분도 많아지고 귀촌하신 분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업이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예. 한국 농업과 북한 농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시점에 젊은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이 농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농촌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보고요. 농업은 아마 그 최고의 블루오션이 그 농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나름대로 농업은 한국 농업은 네. 전남 농업은 경쟁력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렇죠. 예. 인식이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농촌은 돈이 없다. 농촌은 뭐 좀 이렇게 후줄근하다. 농촌은 뭐 뭔가 좀 땀이 안 보인다. 또 땀으로 농사만 진다가 아니라 그건 옛날의 얘기고 농업도 이제 기술 농업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농업이 갖는 생명산업의 그 의미 그리고 5천만 국민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농업이 반드시 그 부가가치도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게 농업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농업에 적성이 필요한 거예요. 적성. 예, 예. 적성이 필요합니다. 이 적성 검사만 되어서 제대로 들어오면 저는 지금 들어오는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그 좋은 직업이 농업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병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그 농협 조직의 수장, 즉 농협 중앙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태생이 광주 전남 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나주 남평 출신이신데 이제 광주 전남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그러셨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특히 농업인들한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광주 전남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우선 광주 전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격한 지역입니다. 이제 햇볕도 좋고 토양도 좋고 그리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이런 자연적 자연 환경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현재 짓고 있는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전남으로 또 광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아마 충분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전남 광주로 많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여러분도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이 나라 국민 5천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농업인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님의 말씀처럼 농가 소득이 5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또 농협의 존재 이유가 그야말로 농촌과 농민을 위한 그런 조직이 되고 이렇게 농업이 또 농촌이 희망을 갖는다면 한국 농업, 전남 농촌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